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요약 강의, 이제 4회죠, 4회. 그래서 20이 아니고, 16, 16시간 동안, 16시간 동안에 형사정법 수사 증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 잘 하시고, 이거 하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은, 이제 문제풀이 전이니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을 좀 잡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따로 이제 드리긴 하는데, 여기 판례는 조금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이 좀 늘어날까봐. 그래서 이제 진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험과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시간이 다가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양을 줄이지는 말고 기본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들으셨으면 수업 들은 대로 쭉 해서 가시고, 또 뭐 다른 수업 들으셨으면은 다른 수업 들은 대로 기본서에서 확인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요 강의는 조금 시간이 짧은 그 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빨리 리마인딩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해서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어제 그 승진 시험 본 거 알죠? 어제 승진 시험 봤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원래 승진 시험에서 그 40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따로 조금 더 제가 드릴 건데, 수화 증거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문제 너무 쉬워. 이제 물론 제가 볼 땐 쉬운데, 원래 이제 승진 시험 문제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수화 증거가 금년에 첫 시험이니까 이 정도 문제 나왔다 그랬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어제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특별히 장점은 없다. 다만 나중에 이제 이 사례 문제, 요것만 좀 잘하시면 되는데, 사례 문제는 따로 공부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례 문제만 막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아무튼 자기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구나, 이걸 알지.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출 때 꽤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볼 때는 항상 기출 문제 다시 한번 그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좀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죠. 자, 먼저 수사 나오는데, 이제 수험 쟁점별로 볼게요. 자, 수사와 내사 그러는데, 내사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내사 쟁점.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고 갑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 이제 12문제 중에서, 13문제 중에서 아마 수사의 의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쟁점이 뭐냐면 획일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서, 수사 4번에서 우리 조문에 요거 보시라고 그랬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다음 불구속 수사가 규정되어 있다, 요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규정되어 있다. 우리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한목적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합법성, 동적인 개념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는 이제 그걸 우리가 소송법 첫 시간에 뭘 했냐면, 형법과 소송법의 다른 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랬는데, 두 개를 비교하라 그러면 형법은 여러분들 공부했다시피 좀 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동적인 것이다. 그렇게 두 개를 구별하시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즉시 입건 사유 1, 2, 3, 4, 5가 있는데, 요거는 준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준칙에 나와 있으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기출이 됐던 거죠. 요런 사유가 있으면 즉시 입건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출석조사 하는 거, 오라고 하는 거, 일이 나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거나, 피신조서, 그 다음에 긴급체포. 근데 현행범 체포는 즉시가 입건이 아닙니다. 긴급 체포는 요건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체포를 하는 거지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그냥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그러면 그 뒤로 가는 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출석 조사고, 그 다음에 신문 조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중한 겁니다. 중한 거.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영장 청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면 이미 이제 그건 당연히 수사가 개시된 걸로 보시면 돼요.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실 거는, 우리가 몇 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세무공무원 있죠. 세무공무원이 그 세무사건을 담당하겠다고 오라 그랬단 말이야. 이게 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꽤 많이 나와요. 이게 세무공무원이 이 세무사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세 같은 이런 사건이에요, 실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담당자 오라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조사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뭘 썼겠습니까? 당연히 조서 같은 걸 적었겠지. 조서라고 하는 게 이제 기록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나서 요 조서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요 사람이 요 이제 피고인이 기소가 되니까, 기소가 됐을 때 수사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여기 재판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을 때 요게 지금 수사 과정이란 말, 어쨌든 간에 이 세무 공무원이 이게 고발했잖아요. 이 세무서에서 했을 거 아니야, 넘겨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를 했으니까 이 조사 기록이 들어와서 기소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서 당신 여기에 적어진 대로 한 거 맞죠? 이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내가 말은 했지만, 여기 도장 찍었겠죠. 도장 찍었는데 말은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그거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아닙니다. 자, 뭐를 해? 내용을 부정해요. 여기서 내용 부정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건 실질적으로 수사하면서 얻은 거니까 세무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요일을 하면서 뭐를 했다. 요거 피신조서 아니냐. 피신조서인데 내용을 부정했으니까 요거 증거 능력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우리 판례 결론, 담당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죠. 우리 경찰이나 이 수사기관은 법령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한 내용이니까 이걸 피신조서라고 보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아무리 관련 업무를 진행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로 볼 수 없다, 피신조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뭐 어차피 다 공부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나갈게요. 이렇게 가면 그럼 여기 어쨌든 적어져 있잖아, 이 종이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피신조서가 아니면, 자, 피신조서가 아니라면 뭘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여기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렇죠? 얘는 피고인이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적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뭘로 가겠습니까? 진술서로.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 서류,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313조에 우리 이제 판례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313조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에 해당하므로 313조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요건 같이 다시 한번 보시고, 요거 피신조서 부정했다라고 하는 거, 피신조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피신조서 요건 아니고,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 조서를 작성한다는 건 당연히 입건하는 거예요. 입건하는 거. 어디서부터 오라고 하는 거야? 뭐부터 되는 거야? 출석조사하는 거, 오는 거. 엊그저께 유명한 정치인 막 가서 이렇게 조사 받잖아. 거기서부터 뭐라는 거야? 입건 이미 됐다는 것을 본다. 내사는 우리 시험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규정이 없어요. 일단 규정이 없고 내사자한테 주어지는 권리도 없다. 그래서 내사자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뭐만 있어요? 뭐는 할 수 있어? 내사자가 변호인 접견권은 할 수 있어요. 데리고 갔을 때.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권은 모든 형사 절차에서 다 인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라고 자기는 느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피내사자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침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다. 당연히 3번, 이것도 이제 그 출제 지문이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수사관은 뭐 이제 안 나올 건데 학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하면서 규허 탐명 그랬죠.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그래서 영장의 성격만 정리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규문적 수사관에서는 영장의 성격이 뭐다? 허가장이다. 허가장. 자, 탄핵적 수사관은 명령장이다. 그래서 규허 탄명, 그렇게 해서 두 문자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적 수사관 뭐 의미 없고요. 그것만 외워놓으세요. 규허 탄명 넘어가시고. 자, 수사기관은 이번에도 이제 시험에 나왔고, 그 승진 시험에도 이제 또 어차피 그 준칙에서 또 한 번 또 나왔더라고, 그대로. 우리 다 이게 줄 친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요 관계는 저쪽 관계를 잘 보세요. 준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준칙이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겠지만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준칙 잘 정리하실 것. 자,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에서 어떻게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시험에 나올 거는 그 검사와 관련돼 가지고 검사의 그 범위 있죠. 두 번째. 자, 검사도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데 부경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에 뭐 선거법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밖에 없다. 두 개밖에, 부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서 엄청나게 늘려놨다 그랬죠. 근데 시행령까지 시험에는 다 늘려놔 버렸기 때문에 시행령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다 늘려버린 거를 굳이 우리 경찰 시험에서 또 출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보시라. 자, 법령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만 밖에서도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검사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찰 보세요. 위까지, 경위까지 관이다. 리는 사장경은 리로서 자 보조를 해야 된다. 이거 말장난하는 거 잘 보시고, 그 뒤에다가 이제 뭐 경사라든가 아니면 숙련까지 다 넣어놓고 우리는 다 수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분은 좀 나쁘지만 우리는 합격하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는 수사에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장난친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에서 요거 한번 봤죠. 그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최근에 관할 지청 이 외에서 할 때, 우리가 관할 밖에서 할 때에는 그 지청장인데 지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승인 받는 거 아니고 보고다. 그래서 보고, 승인 뭐 이런 것들, 통지 이런 것들 구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자, 특사경 나오죠. 특사경. 특사경이 시험에 나올 거는 3번입니다.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앞에, 근데 이 특사경의 문제가 우리를 이야기하면 모든 수사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건 이미 이제 알고 있는데, 특사경의 문제는 모든 지휘가 다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거기는 여전히 그렇다. 그 지휘를 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령으로 한다. 할 일만 해야 되는 거죠. 특사경은.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자, 협력해야 된다. 협력. 지금도 뭐 모의고사도 그렇고 한 번씩 그 검사 지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세 개는 그대로 다 보안 수사하고 수사 경합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안 수사 요구하는 거, 보안 수사. 자, 보안 수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우리가 누가 종결하고 사경이 종결하고 검사에게 넘겨주는 거를 두 가지로, 첫째 우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송치한다 그러고, 송치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 관련 서류를 보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송부한다 그러죠. 송부한다. 자, 그런데 요 사실은 이제 혐의가 있을 때 그럼 조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1항 2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요거 두 개를 구별하시고, 자, 이제 받았을 때, 검사가 이걸 받았을 때, 자, 검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 그래서 제유청보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유청보. 자, 공소의 제기, 유지. 그 다음에 청구 여부에 관한 결정, 영장 청구와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보안 수사는 여기는 뭐 어차피 두 문제 따시는 게 뭐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보안 수사. 그래서 여기는 제유청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 항상 원칙은 뭐냐면은 검사가 사경에게 보낼 때는 항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검사가 뭐 시행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받으면 어떻게 한다? 다 해야 한다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승진 시험에 어제 이렇게 질문 하나 언뜻 쓱 보니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서, 안 해도 된다는 그냥 거저 먹어라 지금 그 말인 거죠. 이게 뭐 그런 문제를 뭐 찍었다고 말하긴 그렇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세요.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사경은 이거 먹고 읽고 씹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거의 검사의 힘이 굉장히 들어가서 만들어진 조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질 때 우리의 힘이 강해가지고, 경찰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이걸 관철한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워낙에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한 거예요. 근데 법은 누가 만들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깔고 보시면 훨씬 더 빨라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자, 여기 통보도 근데 말장난일 것 같지만 보고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보고 아니에요.
통보하고 보고하고 느낌이 확 다르죠. 자, 그럼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통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조문이, 자, 검찰총장, 검사장은 여기서 그 장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안 하면은, 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관계없어요. 이제 딱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제2청보 통보해야 된다. 안 하면 징계 받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자, 그다음에 검사는 이제 시정조치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법인남 이렇게 나오죠. 법인, 요거 세 개가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남용. 요 세 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신인 있죠? 신인. 신고하거나 인식하면 뭐하고? 송부 요구한 다음에 요거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송치하라. 이렇게 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 이렇게 갔죠. 법인남, 신인, 송부, 송치.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자, 요 조문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1항 보면 교재에도 있습니다.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법령 위반인 경우에 하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지 당연히. 세 가지를 분명히 해놨는데 법령 위반인 경우에 하나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쉽게 나와요.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를 신고나 인식, 신인, 거기 좀 색깔해가지고 해놓으시죠. 자, 본인이 신고하거나, 아니 그 사실을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검사가 자기가 인식을 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송치를 바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기록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올까? 여기다가 같은 송자니까 여기다 뭘 넣겠어요? 송치 넣겠지. 예,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어디가 시험에 나올지를 빨리 체크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이제 넘어가는 건데, 법인남, 그다음에 신인, 송부한다. 송부 요구하면 다 구술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거기에 따르는 수사 준칙 조문이 바로 밑에 겁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에 요구를 할 때에는 보안서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종이 똑바로 적어서 가지고 와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럼 송부 요구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체 없이 송부해 줘야 돼요. 송부해 주는데 요때 준칙에서, 자, 위에는 법이고 밑에는 준칙인데, 준칙 조문에서는 7일 날짜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7일. 그러니까 쪽에서 보낼 때는 항상 7일 갑니다. 7일 체크하시고, 자, 송부를 받았는데 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사법경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는데, 요 시정조치 할 때요, 며칠 밑에 30일 더하기 10일 사안의 경중을 따라서, 자, 어떻게 한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가 여기서 if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받아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정조치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밑에 조문이, 자,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자, 가야 되는데, 통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서면에 의해야 된다. 자, 5번 보세요.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송치 요구한다. 송치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돼? 송치하고 던져주는데 그 밑에 며칠? 7일 나오죠.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송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7일 이내 해야 되는데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빨리 달라고 그럴까? 자,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개념만 잡으세요. 법인남, 신임, 송부. 여기 제가 if not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필요한 경우에 if not이라고 그러면 또 헷갈리겠다. 상당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송치 가지고 와라. 송치인데 여기가 송치가 안 되면, 송치했을 때 시정이 안 돼 있으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해요. 예. 하나 빼먹어 버렸네.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가 여기 안 되면 하나 빼버렸습니다. 시정 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시정 조치가 안 되면 가지고 와라. 송치해라. 지금 요 말인 거죠. 근데 송치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낼 때는 다 며칠이라고요? 이쪽으로 보낼 때는 7일이란 말이야. 7일인데 7일 내에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빨리 보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언제 그럴까요? 네가 나한테 빨리 보내지 않으면 내가 기소를 못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소시효 같은 게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야, 그거 송치하세요. 그랬는데 어차피 우린 준칙에 7일이니까 그때 낼게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간 지나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봐봐요.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자,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에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 공소시효 만료를 예로 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도의 송치 기간을 정하여 보내야 된다. 그렇죠?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으면 6일까지 보내세요, 5일까지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보내야 한다. 보내야 한다. 여기가 아마 아직은 좀 그래야만 지금까지 나온 것이 조금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정확하게 잘 보시고, 제가 아까 여기 시정조치 요거 실수한 거, 예, 다시 한번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게 조문과 관련돼 가지고 정리되는 거. 그 다음에 자, 7번으로 가세요. 4번. 자,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인남이 되면 사법경찰관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왜 마지막 조문에 나오냐면, 봐봐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시정조치와 시작이 법령 위반, 여기야, 여기. 그러면 뭐야? 검사가 볼 때에는 우리가 경찰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가만히 놔두면 검사의 시각이야. 이게 법을 만든 사람들은 검사의 시각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지. 신고가 들어와. 우리가 봤을 때도 그래.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와. 이거 바꿔. 안 해? 완전 우리가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할 때는 기분이 나쁘겠지.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냥 잘했는데 내가 한 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가지고 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게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법인남.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사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조문입니다. 얘들. 자, 그래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법인남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법인남이 여기서 걸리는 거죠. 법인남이 이쪽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지만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법인남은 그렇죠. 요거 구조를 가시면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 징계를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나올 수 있다. 누구에게? 소속 경찰관서의 장. 경찰청장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 법인남 신인이었지? 여기가 뭐예요? 신고잖아요. 신고. 이 신고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신고를. 그러면 경찰이 뭔가를 잘못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 뭘 잘못한 거를 내가 지금 수사를 받다가 뭔가 수사 과정에서 뭐가 잘못했다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조문이 그거예요. 우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수사할 때 수사하기 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말하지 말고 다 끝나셨죠? 자, 오늘 수사 끝났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 거 있으시면 검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요게 아니고 수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사례로 만들기, 이제 아직은 그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재밌게 시간을 많이 주고 만들어내려면 이런 것들 다 케이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 1, 2, 3, 4, 5 쭉 해놓고 다음 중 위법된 거, 수사 절차에서 위법한 거를 다 골라라.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자, 그래서 전에 법인남이 있으면
법인남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이게 굴욕적인 조문이에요.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야 혹시 내가 하다가 기분 나쁘면 형님한테 가서 형님이라고 표현도 그렇지만 검사한테 가서 이럴 수 있다. 그럼 벌써 느낌이 어때? 피의자 입장에서 자 그럼 해봐. 조금만 내가 기분 나빠봐. 나 쪽에서 찔러버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야 이게.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이렇게 준칙에서 요구하고 있냐면 원래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수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지. 진술거부권 고지하면 우리 조문에 뭐라고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다 적어야 되잖아요.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줬으면 나 말했다라고 하는 확인서까지 받아야 되고 만약 얘가 대답을 안 하면 그 부분에 그 이유까지 다 적어가지고 붙여놔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만큼 우리를 못 믿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법률이. 이거 두 개는 정확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시경 세 개 외우라 그러거든요. 처음에 보완 청구, 그다음에 시정 조치,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경합. 자, 영장에서도 한번 나올 거 있습니다만, 자, 검사는 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자 여기도 요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아무튼 검사 나왔으니까 왠지 경합하게 되면 일단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뭔가 접수 시간을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것도 준칙인데 이랑 제일 끝을 보면 이거 누가 더 빨리 강건희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열람을 자 요청할 수 있다. 상호 열람. 너 한번 보자. 너 누가 먼저 한 거야.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찰청에 접수된 법원과 검찰청에 자 우리는 어디다 냈고 이걸 검찰청에 넣고 걔들이 그러면 안 되지. 검사는 법원에 냈기 때문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됐죠? 그래서 사건을 이제 요때는 송치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치할 때에는 이거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송치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해야 되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하라고 그랬으니까 며칠? 7일. 다시 또 7일입니다. 날짜 나오면은 숫자 잘 보세요. 어차피 숫자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7일. 자, 송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해야 되고 다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장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나올 때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송치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지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은 뭐 개나 소나 다 맞추는 거고 안 그러면은 좀 정확하게 이 조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개는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가십시오. 자, 넘어가셔서 그 이제 정리 좀 해놓은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수사 요청 있죠. 그 표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재수사 요청 있죠. 재수사를 요청하는 거 우리 기출 때 많이 봤습니다. 재수사는 항상 요거 위부재, 위법 부당.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로 갈 거야? 이게 어떤 의미? 저쪽에서 제유청을 여기다 가장 기출 많이 됐던 게 이거예요. 제유청에다가 여기다가 뭐 한다? 보안수사인데 제유청에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제유청에다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거. 아무튼 재수사는 무조건 위법 부당입니다. 재수사 나오면 위법 부당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뭐 정리되신 분들은 관계 없지만 또 이게 좀 헤매면 안 되니까 문자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자, 빈출 규정에서 좀 잠깐 나중에 준칙을 또 한번 이제 볼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체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다 이제 기출이 된 것들이에요. 총 조사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자 조사 시간이 12시간 넘으면 안 된다. 합쳐서 12시간 돼 있죠? 이거 있죠? 5페이지에 5페이지. 그 다음에 2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10분. 3번에 누구와도 협의해야 된다?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된다.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된다. 변호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호인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기 뭐도 있었어요. 뒤로 가면은 변호인 압수 참여권도 인정된다. 그거 반드시 그쪽하고도 말을 해줘야 된다.
4번은 이제 알려야 된다. 이건 됐고. 자, 5번에서 열람하는데 이게 심야조사가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안 되지만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안 되지만 열람을 할 때는 몇 시까지? 열자 그랬죠. 창문을 열자. 자정입니다. 자정. 엊그저께 무슨 이재명 대표도 몇 시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안 봤는데 거기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경찰 수사 받으러 가잖아요. 아, 거기는 검찰로 갔나? 검찰로 갔겠죠? 거기는? 예, 검찰에서 오라 그랬지. 아무튼 수사 받으러 가면은 그런 사람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막 오래 걸려서 막 늦게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몇 시간을 걸쳐서 봤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면 수사는 이미 빨리 끝났고 다들 열람하고 있거든요. 이게 변호사들이 이제 그 사람은 쉬고 있고 이제 유명한 사람 한쪽에 가서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 변호인들이 계속 그 문구 하나하나 보는데 시간이 가지고 막 늦게 나오고 하긴 합니다. 그런 거예요. 대신에 그런데 이제 조사는 몇 시까지? 자정까지. 그래서 열자입니다. 이거 6시로 넘어가면 안 돼요. 심야조사 나오면서 앞에 시간하고 열자하고 이거 두 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만 6번 보시면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 구속영장 청구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야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밑에 불가피하다라고 할 때 뭘 말했어요? 요건 누가 허가해 줘야 되는 거냐? 봤죠? 누가 허가를 해 줘야 돼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장이, 사법경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아니고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해 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하라 그러겠지. 형님, 사석에서는 형님 그러니까 해도 될까요? 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장이 아니고 누구다? 이게 그 사람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심야조사. 그래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요 심야조사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9시부터 6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영장 청구 신청 여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보호 책임자가 허가한 경우 두 가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오셔서 아무튼 그거는 오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검사와 특별사경과의 관계. 검찰청 직원 나왔죠. 이거는 좀 중복이 아까 앞에 나왔는데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자, 특별사경 모든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자, 그런 겁니다. 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어디에? 고등검찰청에. 지검 아니라 그랬죠. 지검은 다 자기 식구라 그랬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지검은. 그래서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니고 여기도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에이씨 검사 그놈들이 다 그렇지 라고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이번에 위원 거기 그 앞에 외부위원이라고 그랬죠. 10명 이하의 외부위원회 외부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내부 외부가 아니에요. 그 위원은 내부 외부가 아니야. 영장심의 내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외부가 아니란 말이지. 장난칩니다. 외부. 이제 여러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에서 약간 조금 이제 방귀깨나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이제 위촉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또 위촉을 한다. 검사 쪽에서 위촉한다는 거죠. 법무장관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고 고등검찰청이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그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라고 일단 이미지를 박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또 이렇게 뭐가 있냐면 틀릴 수 있는 지문은 개진할 수 있다예요. 개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이 들어오서 안 가. 어차피 니들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가버릴 우리도 안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꼭 우리가 신청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 이것도 잘 보시고 여기까지 나오겠죠. 전문수사 자문위원은 이제 과거에 한번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안 나온 지 꽤 안 되는 지문을 가끔씩 내는 데가 이제 어디냐면 승인시장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도 낼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덜 할 거야 아마 그래도. 검사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직권
이게 수사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권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법원이 아니고 검사입니다. 아직 우리가 피의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의 신청에 의해서 자,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사건마다 동그라미. 자,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마다 누가 아니다. 이게 사건이지 피의자마다가 아니다. 피의자마다 해버리면 박사방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 어떻게 되겠어? 뭐 수백 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 한 명씩 해야 되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사건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금 수사는 다 우리가 수사는 다 어디에서요? 지검에서 합니다. 지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검사 중에서도 지검검사하고 고검검사는 이게 틀리다고. 판사는 고법판사가 고등법원 판사가 부장판사를 예를 들어서 그냥 평검사는 왔다 갔다도 하니까 판사는 부장은 고법부장과 지법부장은 완전히 급이 틀린 사람이고요. 검사는 아무리 급이 높아도 어디에 있어야 돼? 지검에 있어야 돼요. 수사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 고등검사로 갔다. 고등검찰청 검사로 갔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갔다. 물론 고등검찰청 검사장 돼가지고 이제 뭐 검찰총장 되는 거는 이제 순위는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고검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검장이 짱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지검장 시켜줄 때 그때 막 이렇게 잡아들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곧바로 이게 올라갔잖아요. 고검장을 안 거치긴 했는데 고검장은 사실은 수사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의 신청하면 이런 것만 받아주는 거라.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지검장이라고 하는 지검은 수사가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할 때는 지검장한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고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요게 좀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다기보다도 이게 나머지는 다 서면인데 말로 하는 거. 수사 단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당신 뭐 알고 하는 이야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구술.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전문가라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 지금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야 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죠? 7페이지. 자, 피의자 볼게요. 자, 피의자. 우리 뭐 알겠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수상이 되어 있는 자. 자, 개시부터 공소제기 전까지.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알겠지만 진범인지 아닌지는 불문한다. 대체로 진범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의자다. 수사의 대상이다. 이것도 말장난하는 겁니다. 지위에서 두 번째,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에요. 수사의 대상.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공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주의. 그러니까 피의자는 그냥 수사의 객체야. 너 이리 와. 이렇게 말하면 오고, 강제수사 들어가면 어차피 당해야 되는 거고, 영장 들어가면 그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거고, 다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당사자주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니까 너나 나나 둘이 맞짱 뜨는 단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건 무슨 단계? 공판 단계이고, 공판 단계니까 공판 단계가 돼버리려면 단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머릿속에 이제 이걸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 다 마치 수사의 당사자이다 이런 표현 쓰면 틀린 거죠. 당사자가 아니야. 둘이 맞짱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두 문자 따서 외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근데 외우는 건 관계는 없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정되지 않는 것 중에 봐봐. 1번에 첫 번째, 서류 열람 등사권 있죠? 안 보여줍니다. 수사서류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안 보여준다. 안 보여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언제도 수사 열람을 못해요. 모든 단계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들이 나오죠. 영장 실질심사라든가 그럴 때
변호인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보석 청구권이 피의자한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두 문자를 따면 안 되지. 보석이 언제야? 보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피고인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개념들을 그렇게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권 이렇게 나오면 별표 잘 쳐놓으시고 증인신문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 이게 빨리 개념이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먼저 가니까 수사상 증인신문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84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증거 보전 증인신문 이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 조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수사상이라고 수사상 원래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공판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판 단계에서 제3자가 오는 것이야.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나오는 거는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아. 뭐라고 불러? 참고인이라고 불러요. 참고인. 근데 증인신문을 청구한다는 건 공판 단계이기 때문에 공판 단계니까 피고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증인신문을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대? 수사상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절차가 수사니까 수사에 대해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있어요. 피의자도 있어. 피의자도 증인을 부를 수도 있을 것도 같지만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쪽에서의 수사상 증인신문은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참고인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중요한 사람인데 참고인이 안 나온다. 근데 끌고 나올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참고인을 뭘로 만들어버린다?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참고인을 빨리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달아가지고 저놈 나와야 되는데 왜? 이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수사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달이 난 거겠지. 그 얘가 이 참고인을 증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나와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야. 따라서 이거는 청구권자가 누구다? 증인신문은 검사만 한다 그랬죠. 검사만 한다. 참고인이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숨이 헥헥거려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사람인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 안 나오고 뻗팅긴 사람, 안 나오고 뻗팅기는 건 검사가 오라 그러는 거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뭐 한다 그랬어? 이거는 보전해야 돼. 증거를. 이 사람을. 그럼 이 단계는 누구야? 피의자 쪽에서나 검사 쪽에서나 둘 다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거 보전은 피의자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니까 피고인 다 되는 거야. 여기는 다 인정이 되는 거지만 검사도 여긴 되는 거고 증인신문은 뭐가 된다? 검사만 된다. 증인신문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 어떻게? 증거 보전과 증인신문의 공통적인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검사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쪽에 가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서 그게 생각나면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이쪽은 아니에요. 피의자는 여기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외워 놓으시고 당연히 정치재판 청구권 같은 거 없고요. 5번 구속집행정지 청구권. 요 청구권은 없다 그랬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봐주는 거라고 그랬죠. 휠체어 타고 봐주는 거라고 그랬고 네, 관할이전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이제 그 각각의 자료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인정되는 거. 근데 가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몇 개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그대로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도 조문입니다. 조문. 자, 해당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 체포 빈출 조문 있죠. 빈출 조문.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장은 검사로 하여금 검사장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조문상 검사로 하여금 자,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 나간다.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하여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는 매월 1회 분기마다 아니고 그다음에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즉시 송치할 것을 명령해야 된다. 우리 조문 요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서장이 아닌 경정이야. 거기 밑줄 쭉 쳐놓으시고 요거 이제 급의 내용 있죠. 아마 경찰학에서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관리가 부당한 행위
부당입니다. 부당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위법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부당이 위법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검사장은 수사 중지를 명하고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뒤에도 요구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용어 좀 보세요. 여기 지금 뭐 바뀌고 나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직무를 승계하거나 직무 승계권이 있고 직무 이전권이 있습니다. 직무 승계권, 직무 이전권. 아까 제가 뭐라 해서 검사장은 자기도 검사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영화 보면은 그 사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계속 그걸 막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너 임마 손 떼 이렇게 말하잖아. 손 떼고 오늘부터 손 떼고 그 사건 손 떼고 얘한테 다 맡겨.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넘겨줄 수 있어요. 이 권리가 뭐냐면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가는 과정을 직무 이전권이라고 합니다.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본인도 검사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가 할 거야 라고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거, 이쪽을 넘기는 거, 검사장이 하는 거, 이걸 승계권이라고 그래요. 승계권. 개념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수사 총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첫 시간에서 정리할 거는 뭐 제가 여기에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한 두 문제 정도까지는 여기 나올 수 있으니까, 방금 우리가 본 거는 여기 제휴청부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문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준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준칙까지 하면은 우리 12문제에서 하면 또 두 문제는 나올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